우울증의 율이 같대요. 우울증에 있으면 자살로 거의 간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좀 들었고요. 그거는 좀 정확히 짚어야 되는데요. 네. 우울증은 3단계로 돼요. 네. 고도 우울증, 중도 우울증, 일반 우울증. 그 고도 우울증이 자살로 갈 확률이 많은 거고, 그냥 우울증 전체를 자살로 갈 확률이 많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울증 증세 있는 사람도 충격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고도 우울증. 고도 우울증이라고 자살이 우려되는 정도가 아주 심각한 증세가 있어요. 그 경우에 자살로 가는 거고, 중도 우울증이나 일반 우울증은, 특히 일반 우울증 같은 거는 병원 갈 필요도 없고, 그냥 뭐 운동을 하거나 또 관계가 잘 맺어도 뭐 극복이 될 수가 있죠. 근데 그냥 그걸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얘기를 할 때 그냥 우울증이 자살로 간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통계치가 그러게요. 통계치가 20 몇 퍼센트 되는데 그걸로 보면 2%가 동일하게 가거든요. 우울증과 자살 느낌. 고도 우울증을 일반 사람들이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야지 지켜줄 수가 있어요. 네, 그 우울증의 경우는 옆에서 누군가가 붙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 너무 무지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저는 이 모임이 이런 이념이 있어요. 홍익인간의 이념이 있어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의 가르침, 뭐 이런, 저 홍익인간의 가르침이 너무 좋아서 한번 영어로 이거를 찾아보고 막 했는데, 결국은 영어로 하니까 리퍼블릭 인터레스트라고 나오고, 이거 보니 다시 역으로 주행을 또 해봤어요. 이거를 쳐가지고 보니 한자를 써보니 찾아보니까 공익이 되고, 이거를 라틴어로 한번 돌려봤더니 프로보노가 나오더라고요. 재능 나눔. 그래서 재능 나눔 운동하고 이게 다 같은 맥락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재능 나눔 운동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공익을 위한 것이다, 사회적인 것이다, 이런 돈이. 제가 재능팀 활동이냐고 문자 보내고 오라가서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각자의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 그 재능을 일주일에 2시간, 뭐, 짧아도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해도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 그런 것들. 이 자리에 오지 않아도 등록만 한번 해주시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연결만 조금 한 번만 만나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모임이 몇 명의 모임이 아니라 전 세계가 통할 수 있는 모임이 됐으면 하고, 그걸 키우고서 작은 모임이지만 절대로 작게 보지 않고서 만들었어요. 이거는 오늘 이야기를 했던 건데, 무제 7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가진 게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가진 게 7가지나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지만 정말 파워풀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누군가를 좀 안아줄 수 있는 여유와, 밝게 그 사람을 위해서 행복을 빌어줄 수 있는 여유와, 그런,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우리나라의 뭐라고 해야 돼, 중산층의 기준은 차, 아파트 이런 거래요. 그런데 스페인, 어디지? 프랑스, 또 프랑스하고 또 영국이고, 유럽의 중산층의 기준을 보니까 거기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나눔을 할 수 있는 여유? 1년에 책을 몇 권 읽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에 오신 분들은 일단 중산층, 뭐 이런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그런 것이 세상을 좀 밝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업계획서로, 저는 이제 사업계획서를 잘 쓸 수는 없지만 협동조합의 그런 그 취지를 좀 이런 거를 담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동의를 하시거나 더 덧붙였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서 한번. 저는 취미인데요. 아이디어 좀 내도 될까요? 어떤? 사람이 많으면 조직이 커지고
거기 보면 힘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능기부 관련해서 아이디어도 괜찮은 것 같고, 희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구체적인 뭔가 솔루션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지금도 말씀하셨고 아까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을 해결해주고 어떤 대상을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해줄 건지 그게 나오면 될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이 한 9명인데 10명씩만 해도 벌써 100명이잖아요. 그분들이 또 10명 한 1000명이고, 늘어나는 건 고민 없는 대한민국 고민 없는 사람은 없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그래서 대신에 이제 조합 조건이 네. 10명씩 영입. 10명, 저희 가입하면 10명씩 무조건 영입하는 거를 조건을 하면, 10명씩 무조건 본인이 가입하면 10명씩 영입하는 걸 조건이고, 여기 가입할 때 가입할 때 10명씩을 영입하는 걸 조건이고, 그렇게 다 하면 데리고 와요. 그러면 그 10명 그렇게 완전 다단계 완전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공익적이기 때문에 조직, 일단 사람을 모으면 파워가 생긴단 말이죠. 아니, 뭐 여기만 해도 뭐. 그러면은, 잠깐만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예전부터 말씀 좀 드리려 했던 건데, 그러면 이런 비전 스토리를 분점화할 수 있죠. 지역에. 센터화 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아까 구루라고 하셨는데, 구루에 해당되는 분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그 센터를 돌면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코치 형태로 있으면 좋고, 그죠? 그 센터를 관리하는 사람은 관리하는, 소위 이제 회계, 경영 차원에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브레인 역할을 하는 구루들이 모여가지고, 이 전체 이 조직, 그러니까 이제 센터를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을 협의하는 단체가 있어요. 여기가 그 메인이 되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공익으로 가는, 그래서 만약에 법인을 만든다 하더라도 지분을 3% 이상 갖고 가지 않는다라든지 여러 조건을 정해가지고, 국가가 정해놓은 게, 굳이 국가가 만들어 놓은 게 방금 말씀하셨던 협동조합이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아까? 사회적인 기업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놓은 거지, 여기서 만든 사람들이 취지가 개인이 돈을 추천하겠다가 아니면, 지분을 뭐 2%든 3%든 법인을 만들 때 그렇게 정해버리면 누군가도 개인이 주주인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주인이 될 수 없으면 반대로 개인이 주인이 되는 거죠. 누구나가 다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간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일이 안 되고, 또 사람이 없으면 돈이 안 모이고, 돈이 안 모이면 안 돌아갔으면 어떤 조직이든.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지만 대화 중에 좀 더 아이디어를 제가 방향이 맞는지 보고 좀 보내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저는 이 정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좋은 아주 달라붙게끔 이렇게 설명이 막 우러나는 게 막 느껴져. 강의 스타일이 딱 보입니다. 네. 아, 특히 우리 저 수석 강사님으로 위치고 보수예요, 보수. 네.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나요. 혹시 저는 이제 두 가지. 어떤? 이제 약간 비관론적이죠. 네. 하나는 추상적이다. 첫째는 추상적이다. 자, 둘째는 우리의 개개인의 이게 모여서는 가능하나 직접 하려고 했을 때는 안 된다,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짜 허심탄회하게 와서 인간 뛰어와서 우리 같이 합시다 했을 때는 안 이루어진다. 약간 추상적이 아직 머물러 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쌓여서, 솔직히 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프라는 만만합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도 다른 데 다니다 보면은 이게 페이스북을 플랫폼으로 하고 실제로 많이 움직이고 계셔요. 네, 그렇죠. 그런 인프라도 있고 조금 더 가져져서 좀 짠 다음 움직임이 있다. 온오프 밀스박스는 같이 움직여야 되고, 특히나 추상적인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온라인의 활성화가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작이 되면 온라인 활성화가 이루어질 건데, 조금 더 다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눈에 보이고 시간이.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저희들이 강의하는 부분이 가능성 쪽 강의를 주로 하는데요.
가능성. 그래서 이런 얘기를 주로 이제 잘 드리는데, 모든 가능성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한 사람으로부터. 어떤 누군가가 강한 열정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능성에 동의되는 가능성들이 모이면, 그게 진짜 가능성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케네디가 뭐, 러시아보다 먼저 우주선을 달라가 보내겠다고 케네디가 얘기했지만, 동의했던 사람들이 과학자부터 뭐 자본가부터 많이 붙었기 때문에 실제로 갈 수 있었고, 러시아보다는 먼저. 그랬던 것처럼, 누가 시작을 할 거냐, 예를 들어서 뭐, 이승경님이 하신다고 이승경님 중심으로, 아니면 수평님이 하신다고 수평님 중심으로, 메인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실체고, 이게 환상적이지 않은 일이죠. 실체가 있는 거죠. 그 사람으로부터 뜻을 모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뜻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을 또 찾고 찾으면 되겠죠. 제가 그 그림을 대강 그렸거든요. 제가 여기 올 때 뭐 그냥 왔겠습니다. 2주 안에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저번에 들이댔는데 멘붕이 돼가지고 딱 떨어지길래 안 해! 하다가 또다시 이거 뭐 오늘 얘기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냐고 원장님 그래서 그러면 내가 다시 준비를 하게 그래서 오늘 여기 만든 프로그램이 이제 4시간을 했는데 실제로 그 열정이면은요 이 사정은 홍 대표가 하면 딱 좋아요. 그 공간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시너지를 제일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오히려 우리 아니, 일단 들어보고 또 그 얘기를 하자고요. 그리고 그 아까 그 보이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보이지 않는 걸 우리가 보이게 하는 그거를 지금 하지 않으면요 늘 보이는 거 찾다가 힘이 들어요. 보이지 않는 거 보게 해주는 구루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 면을 갖다가 프로젝터에서 종이로 보여주는 사람이 우리 이일문 대표님이 오셨거든요. 아, 어느 정도냐면 우리 자기 소개 좀 하고 인사 좀 해보죠. 네. 그렇게 제가 특별히 초청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좀 늦었습니다. 이제 뭐 법원에 또 형사재판 하는데 좀 응원 나가달라 그래가지고 거기 응원단으로 갔다가 무사히 잘 끝나고 예, 여기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도 한 몇 주 전서부터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예, 저는 한 10여 년 전서부터 우리나라의 어떤 빈부 양극화라든지 그 다음에 너무 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리고 좀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고요. 점점 더 세상이 좀 나아지기는커녕 좀 어려워진다는 그 현실적인 그런 감이 있어서 뭔가 좀 하고자 한 일이 없을까 하고 원래 군생활 한 30여 년 하고 나온 지는 몇 년 안 되고요. 이제 나와 보니까 나오기 전부터 그런 거를 좀 예전에 사회운동 하면 좀 좌빨 아니면 뭐 이제 아주 급진적인 그런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좀 어떤 이제 좀 여기서 좀 더 헤쳐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때는 너무 그 재벌들 위주 그 다음에 가진 쪽 상층의 위주로 되니까 점점 뭐 그 사람이 힘들고 IMF보다 지금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마을 만들기 협동조합에 대해서 그전부터 좀 관심을 가졌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래요. 일단은 실패를 하더라도 좀 행동하고 실천하는 뭐 오늘이 아니면 또 내일 하겠지 이러는 것보다 지금 아니면 또 이게 몇 달, 몇 년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음만 뭉쳐진다면 뭐 지금 마음 먹어갖고 내일 모레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일단은 해서 저희가 형태를 갖춰져 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협동조합을 한 3개 정도는 제가 기획을 했고 지금 몇 가지 협동조합, 뭐 사회적인 고독사, 그다음에 노인 문제 이런 거에서 돌아보면 협동조합이라는 걸 하나 이제 기획해갖고 지금 이제 서울시로부터 인가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에 대한 너무 그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좀 도움 줄 수 있는 거 그런 거
없을까 해서 스페인의 몬드라곤이라든지 부평 그 생활협동조합 거기는 16만 명의 조합원이 1년 매출액이 한 3,600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역시 한 10년 정도 기획을 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누군가는 그거를 딱 붙잡고 해야지만 뭔가 법인격의 성격이 이루어지든지 그릇이 만들어지면 뭐 처음부터 뭐 많은 분들 하면 좋죠. 그러나 어차피 시작은 5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해서 어떤 정당한 우리가 행위와 권리를 할 수 있는 현재 제도권에서는 그런데 저는 좀 협동조합도 약간 불만이 있죠. 왜냐면 기존에 있는 협동조합들이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기득권, 돈 되는 거는 금융하지 말라 그러고, 네? 정치 개입하지 말라 그러고, 외국에는 다 해요. 근데 지들이 농협, 국가에서 못하게 하고, 산림, 임협, 축협, 뭐, 연초, 그 다음에 뭐, 기타 여러 가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그걸 하면서 심지어는 신협의 부패가 뭐냐면 대표이사가 감사를 역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토 세력이 쉽게 해서 신협의 어떤 이사장들이 지금 그거 정부에서 손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자기가 부패하고 썩은 거를 자기가 스스로 감사한다는 게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잘못됐고 제가 말이 좀 빗나가서 그렇거든요. 하여튼 좀 실행을 하시면 제가 행정적으로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저희도 이번에 서울시에다가 좀 황당한 협동조합, 황당한 게 아니고 한 60여 가지의 일을 우리가 한번 해갔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는 이런 거 없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없는 게 몇 주 몇 항의 협동조합법에 나와 있으면 우리가 안 하겠다. 총회를 열어서 이 정관 수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한 3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몇 주 몇 항에 그 다음에 제가 단서를 걸었죠. 제가 협동조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더 많이 알려주시고 좀 잘 되는 거는 사업은 놔두고 못 되는 것만 좀 빼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어느 게 잘 될 건지 어느 게 못 될 건지 모르는 거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협동조합이 시행 초기니까 지금 이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정말로 고민 해결 고민 없는 사람 없어요. 최고예요. 제가 이거 딱 듣고 야 이거 내가 오늘 늦더라도 좀 어떻게 한번 가서 생각을 좀 해서 이게 발기인이라는 게 이 역사적으로 사실은 뭐 준비하신 분이 오셨네요. 이미 아니 제가 저기 뭐 USB 뭐 다 있으니까 거기에 이름만 넣고 저 내용 그대로 저기 서울시의 어떤 그 사업계획의 안에 의해서 끼워넣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이름만 끼워넣고 그 다음에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뭐 바쁘지 않으면 시간 있을 때 저기 인감 제공하고 주민등록 등초본 한 통씩 그 다음에 인감도장 나와 다 준비해놨어요. 간인 하면 금방이거든요. 저도 우리 딱 실은 한 3일 정도 매달렸어요. 3일 딱 매달리고 나머지 2주간은 서울시하고 간 보는 사이. 왜냐하면 이런 게 없으니까. 다른 거 같으면 하루 만에 끝났을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런데 이런 게 없으니까 이 많은 거를 어떻게 하려고 부실하게 운영을 부실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설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추구했던 것과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독사. 왜냐면 자살이 왜 일어날까요? 그게 왜냐면 사회적인 격리, 노인들의 고령화에 따른 그러니까 고독으로부터 일탈, 이제 끄집어내야죠. 노인분들이. 경제적인 여건이 가장 큰 문제지만은 실상은 경제적인 여건을 마련해 주면서 어떤 말벗, 그 다음에 이런 도움의 어떤, 그게 다 고민이니까, 그게 우리의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처음에 10분 뭐 이렇게 20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는 야, 이거 조합 지주 그 한 좌의 금액을 100원으로 할까?
아니면 이게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100원씩이고 누가 장난하네? 그러면 이게 왜냐면 100원은 좀 그렇고 좀 현실적인 거 1000원으로 하든지 1000원 정도는 이해가 가요. 왜냐면 없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노인분들한테 우리가 우리 돈을 스스로 소셜 펀딩을 해서 내드리는 거예요. 참여하시라고. 그래서 같이 놀아주고 함께 즐겁고 놀면 이것처럼 좋은 것. 그게 지금 뭐냐면 그 한국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봉사에 의해서 운영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공무원들 조직이거든요. 그 지역마다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노인 전문 기관도 있고, 이런 거를 하나의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그래서 고독과 우울증을 끌어낼 수 있는, 비단 노인들뿐만 아닙니까? 사회적인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취약계층들이 고민이 많지, 가진 자와 그 다음에 부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도움이 있지만은, 도움이 필요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려면 어떤 단체적인 성격,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법과 어떤 제도에 따라서는 가장 좋은 게 일단은 저는 협동조합을 권하고 싶지만은 사실은 사회적인 기업 이것도 예를 들어서 마음수련 같은 경우 있잖아요. 마음수련이 그러니까 마음수련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음수련에 있는 그 기획팀에서도 자기네하고 우리 협동조합하고 연대하면 자기네가 무료로 공무원들 6급 이상 공무원들 마음수련해서 금년도도 사업하면서 이렇게 다 하거든요. 무조건 네, 하는데 그런 것도 연대해서 해주겠다. 그래서 그런 제안도 받고 해서 여기서도 그거 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사회기업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사회적인 기업은 쉽게 해서 뭐 심리치료 내지는 심리상담 뭐 이렇게 해서 후보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예. 절차상 네. 어떤 게 필요하냐고 다른 그냥 성과- 사업자도 내듯이 그냥 성과상- 신고하면서 내면 되니까 법인 내거나 사업자 내는 건 똑같아요. 예, 성법상. 예. 그런데 왜냐면 제가 왜 협동조합이 원래 우선이 돼야지 되지만은 처음에 뭐 좀 약간 진입하기 좀 어렵고 이제 현상과 이상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현실과 이상이. 그래서 사회적인 기업을 제가 원하는 거는 가장 좋은 거는 사회적인 협동조합을 하면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사회적인 기업하고 같이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지원을 좀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부 지원을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하고 차이는 처음에는 정부 지원 받으면서 사무실을 운영한다든지 그 뜻과 의지를 모은다든지 이런 거 다 좋잖아요.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물론 이것도 좋지만은 근데 그 정부 지원을 받으면 어떤 통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그게 나을성 싶기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좀 심사가 2달 걸리면서 까다롭게 좀 해주죠. 까다롭게. 근데 이거는 사회적인 협동조합으로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아이템이라는 건 너무 콘텐츠. 그렇죠. 콘텐츠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며칠 날 이 도장을 다 들고 올 건가 그거 정해서 행동으로 옮기자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 계획서 만드는 거는 다 있으면 좋지만 일단은 구체안으로 해놓고 우리 그 처음에 이렇게 집회를 해서 사진으로 남겨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때 좀 회의를 해서 몇 시간 걸려요? 얼마 걸려요? 그러니까 법인은 이제 상법상 법인이고, 거기 이제 경영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운영은 누군가 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갖고 조합 개념에 이제 조합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저는 성격이 틀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전국에 방금도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조합비 1,000원이라 그러면 전국에 있는 고민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이 모이면 뭐 돈도 모이게 되고, 할 수 있는 거 이제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 구성하고 이걸 이제 누가 운영을 할 거고 누가 책임자를 쓸 거고 이건 별도로 정해야 되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뭐 예를 들어 지분 2% 이상 가질 수 없는 그런 진짜 말 그대로 국가가 정하지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정해서 할 수 있는 모델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형태의 법인을 만들어갖고 뭐 국가에서 규제가 많다. 그러면 작은 모임은 예, 해외 일단 법인 만들면 돼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첫 누가 번째 발기인 대회 할 때는 별들의 전쟁을 하는 거니까 꼭 참석하십시오. 그러면 저기 다음 주에 다음 그 소장님 그 강의하실 때 좀 시간을 영상 짜서 사람 많이 이 인원이면은 딱 좋아요. 더 많으면. 제가 이제 잠깐 이제 덧붙이겠습니다. 뭐냐면 이 협동조 설립 절차는 처음에 이제 여기 동의하신 분들이 발기인 대회를 해야 되고요. 발기 대회를 하면 발기 대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발기인들의 이 취지문, 이거 왜 이거 하려고 하는 건지. 예? 그다음에 일단은 이 협동조합에 따른 이 발기총회를 해야 되고 고지를 해야 되고, 예. 그리고 뭐 현수막 걸어놓고 사진 찍고 해서 그거를 이제 서울시에다가 이제 준비된 서류를 하나하나 받쳐나가는 거죠. 발기인이 대회를 할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이 표준 정관이 있어요. 그 정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뜻하는 목적성, 명칭을 뭘로 할 것이냐, 협동조합의 명칭을 뭘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한 좌당, 금액을 1,000원으로 하는데, 일당 보통 한 좌당 10,000원으로 한다 그러면, 나는 10좌, 해서 할 거 아닙니까? 1,000원으로 하더라도 좌수를, 금액을 좀 낮추면 오히려 약간 좋은 게 뭐냐면, 돈이 없는 사람들도 관심만 있고 뜻만 있으면 내가 1,000원을 내더라도 10,000원을 내면 내가 10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000원을 하면 한 좌 들어가는 거고, 조합원으로서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내가 올바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한 표로서. 많이 낸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표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정관을 만들어 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창립총회에 따른 이제 창립총회 의사록이 들어가야 되는데, 의사록에 포함되는 거는 마찬가지로 정관에 따른 수정 내용이라든지 정관, 규약, 내규, 그거에 따른 이제 식순이 있어요. 반드시 들어가야 될 4가지. 정관, 그 다음에 사업계획, 그 다음에 의장 선출, 임원 선출, 그 다음에 예결산 사항,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창립총회. 이제 그거는 다 하여튼 메모리 스틱에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분이 기획하고 하실 건지 그런 거를 주된 사람이 계시면은 제가 그 자료를 다 넘겨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이력서를 다 내셔야죠. 사진이 첨부된 이력서 양식이 따로 있어요.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본적까지 명시된 거. 요새 협동조합들이 막 난립되다 보니까 본적을 반드시 넣도록 돼 있어요. 첨언이 있으면 되니까. 왜냐면 엉뚱한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주식이라도 마찬가지지만 파산자라든지 금치단자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거 서울시에서 다 봅니다. 조회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로 할 사람들인지 안 할 사람들인지 요새 개나 소나 다 해요. 그냥 막 이상한 거 다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서울시에서 좀 더 까다롭게 보고,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전국 각 기획재정부에서 보지만 각 부처에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자기 부처의 어떤 위신이랄까 그런 거를 승인을 해줬을 때 혹시 잘못 말을 들을까봐 기존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재단법인, 사단법인, 복지단체들하고의 마찰이 있을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정부에서는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겠다는데. 그런데 공무원들은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굳이 부딪힐 필요 없고, 우리는 잘 모르니까 선생님들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이렇게 좀 흡수하면서 같이 나가야지. 그냥 들이받으면 괜히 싸움밖에 안 것도 혼자서 보고 그냥 간단하게 이메일로 주고받을 것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오라가라 이제 까다롭게 보는데, 그거는 우리가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걸 만드는 데 있어서 워크숍을 크게 열어서 전체 의견을 모으는 방법이 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 대신 좀 경고할 수는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탑다운 방식인데 일단은 기획단, TFT단이 이제 모여서 짭니다. 예, 구체적으로 지금 안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모두 다 모이는 것보다는 효율성을 생각을 했을 때 몇몇이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메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싱크탱크가 기획서의 초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잡히면 그때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이거는 조금 고쳐야 될 것 같다. 이거는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의견을 좀 조율하는 방식이 좀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좀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면서 좀 일의 추진이 좀 붙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아까 대표님께서는 두 번째 후자를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 같이 모이는 것도 참 좋겠지만 일단은 모일 수 있는 분들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먼저 모여서 초안이나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보고 초안을 일단은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가 모이는 건 실체거든요. 실체는 계속 갑니다. 이게 변하는 약간 수정 보완이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겠지요. 근데 말 그대로 초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취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비전, 취지, 그 한 문장. 그 한 문장에 동의만 해주신다면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 동의를 해주신다면 추진을 해서도 약관이나 이런 것들은 붙여나갈 수 있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비전이죠. 총회는 조합원들 다 참석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원래 총회는 발기인의 3분의 2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냥 뭐냐면 제가 몇 번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조합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계획. 네. 사업계획,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사업계획 그냥 한 장짜리가 아니고요. 책 한 권 정도에 세밀하게 사회에 따른 현상 분석하고 나열해서 우리가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자살률이 얼마나 되고 구체적으로 우리 하는 비전이 뭐고 왜 어떻게 할 건지 누가 그렇죠. 그게 그 구체성을 요구하는 거죠.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하면 다시 이제 좀 보완하라 해주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떤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협동조합을 운영할 건지 그런 거를 명시를 하는 거죠. 이제 좀 제대로 저도 막연하게 이제까지는 생각을 했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싶어서 이제 시작은 일단은 하자. 맨날 동의만 하지 말고 일단 저질러 보자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일이 커지는 것 같기는 한데 기분은 굉장히 좋고 이제 머리를 정말 많이 써야겠구나. 사람이 살면서 머리를 가장 많이 쓰는 순간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연애할 때, 사랑에 빠졌을 때 머리를 정말 많이 쓰고요. 이거랑 동급이 사업할 때래요. 그런데 그 정도에 이제 머리를 돌리기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는 슬렁슬렁이 아니라 제대로 한번 한판 벌려볼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마 한 달 동안 세팅이 그래도 좀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책 한 권을 써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책 한 권을 쓰시는데 좀 달려들어 주실 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부담을 해서 이렇게 그걸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그 메모리 네. 스틱에 이제 제가 알려주면 드릴 테니까 그거면 그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사실 한 3일 정도면 우리가 소환이라고 그러죠. 어느 정도 이제 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도 처음에 협동조합을 했을 때 시장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각 사회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학생 애들이 참여해가지고 고려대생의 그 학생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방학 동안에 자기네들이 그 일에 대해서는 진짜 밤잠을 안 자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쉴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미안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냥 그 다음날 되면 무슨 얘기 툭 던지면 그냥 쫙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젊은이들에 대한 열정 그런 거하고 우리의 어떤 노련한 그런 거하고 같이 합쳤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다 돼 있는 거를 들여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제 콘텐츠를 넣기만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를 갖고 뭐 한 달 이렇게 끌 게 아니고요. 이번 주에 3일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저는 1시간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이제 우리 숙비원 선생님이 어떤 준비가 다 됐거든요. 됐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정도면 1시간이면 되겠다 했는데 3일 걸렸어요. 이제 준비하고 뭐 이렇게 완전히 서울시에다가 내는 것까지. 이것도 좀 더 빨리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사업계획서에 따른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사업계획서가 진짜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저거 해도 하기 싫잖아요. 내가 왜 일을 해야 될까? 나중에 그런 게 있으니까 서로 난상 토론하고 자기가 집어넣을 거 넣고 사업계획서 서로 미루지 말고 사업계획서 정관소위원회는 별게 없고요.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우리도 뭘 몰라갖고 정관소위원회 따로 두고 사업계획소위원회 따로 두고 그다음에 창립총회 발기인하고 창립총회에 따른 그 위원회를 따로 뒀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계획에 따른 어떤 그런 거고요. 저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요. 예. 지금 탑다운 방식으로 가는 걸로 하고 탑다운에서 두 가지 결정을 해서 가지고 자료 다 주신다고 그랬었으니까 제가 봐서는 오늘 숙위원님이 이제 발표를 하셨고 진행하시고 우리 대표님이시고 자료 일단 네 분이 하셨어요. 친구의 의사가 있으신 분들 있으신 분 들어주시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별들의 전쟁이고요. 지금 우리가 남미를 정복하러 왔어요. 땅 걷는 대로 자기 거예요. 이 사업의 비전을 얘기하자면요. 우리는 보통 다 사업 그러면은 뭐 생해가지고 태어나는 거, 노해가지고 늙어가는 거, 그 다음에 병해가지고 병드는 의사 사업, 생로병사라 하잖아요. 우리는 생전 생후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이라. 그 사업의 비전에 대해서도 네 분이 정리를 하셔서 지금 밤새봤는데 그러면 일단 좋아요. 확실하게 정리하잖아. 감정 껏. 내시하고 저는 솔직히 끌어들일 생각이었는데 들어와야지. 바쁘신 것 같아서. 그럼요. 바쁘신 것 그래서 조합원으로 이번 주 조합원으로 할게요. 감사. 이렇게 내시서 같은 명이 돼야 되지 않아요? 그거는 다 돼요. 이사진. 하여튼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다 공간 만들고 비전 만들고 소스에 오늘 저기 정목부에 기록된 거 보고 다 그냥 실행위원을 탑다운 방식으로 하자 그랬잖아요. 거기다 적어주세요. 다 적어야지. 이사진이 제일 중요해요. 일단은 이렇게 넷이서 실행위원, 계획서, 기획부라고 이제 할 수 있어요. 자, 박수가 많습니다. 이제 열심히 돼가고 있는데요. 그 다음 주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카톡으로 공지를 하는 계속 공지했어요. 카톡이 아니라 이제는 카톡이 아니라 전화를 2개, 1개, 전화를 다 들고 오라고 그랬어. 일단은 의지가 있으셔서 몇 번 참석을 하셨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까지 오신 분들을 한해서 전화를 드릴게요, 제가. 그리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어떤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연락을 드릴 수도 있으니 그때는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 공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는 영상. 네, 우리 아니, 영상이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 야, 스트레스 영상 대단하네. 뺐어요? 스트레스 해소 및 명상이죠. 스트레스 해소 및 명상 해가지고 다음 주에
준비를 해줄 강연을 준비를 해주실 때고요. 강태웅 소장님, 김태웅입니다. 김태웅 소장님, 감사합니다. 김태웅 소장님의 강의가 있을 거고요. 참고로 다음 주에는 제가 힘들 것 같아요. 뭐지? 다음 주에는 제가 이렇게 들어가야 될 뭔가가 있어가지고, 다음 주만 힘들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다 문제 없게끔 저는 이제 자료 다 내놓고, 전달하실 분들 세우고 다 정리를 하고서 다음 주에 고민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중간에는 가야겠네요. 저희는 그렇죠. 네, 4시. 지금 남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셨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